네, 이번 시간은 파워 쿼리에 대한 데이터 구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습을 한번 통해서 여러분들의 개념 정리와 함께 손으로 연습하시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 쿼리에서의 데이터 형식에 대한 구성 요소, 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이블,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테이블 구조,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고 행과 열의 개수는 여러 개다, 한 개 이상인 구조로 이루어진 테이블 구조가 있고요. 극히 일반적인 구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열이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열이라고 하는 그 필드죠. 열이라고 하는 필드인데 열의 개수는 한 개고 당연히 열이니까요. 행의 개수는 여러 개인 필드를 특별히 파워 쿼리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예, 리스트라고 부릅니다. 리스트. 자, 그 다음에 행의 요소인 레코드죠. 마찬가지로 행은 행의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의 행으로 구성되어 있고 컬럼은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게 레코드다. 일반적으로 보시면 파워 쿼리에서 리스트와 테이블은 종종 자주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리스트와 테이블입니다. 하지만 레코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볼 수는 없어요.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간헐적도 아니고요. 간혹 볼 수 있는. 활용 빈도가 가장 제일 높은 것 중에 하나는 테이블과 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머지를 하게 되면 테이블로 결과가 떨궈지는 거고요. 그 테이블 안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원하는 열이 있다라고 하면 그 요소는 리스트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데이터의 구조의 최소 단위를 기본적으로 파워 쿼리에서는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약속해서 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될 건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파워 쿼리의 버전은 2013 버전, 즉 2010과 2013 버전에 추가로 설치하는 버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좀 확인을 한번 해보실게요. 자, 그래서 메뉴를 보시면, 메뉴 구성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파워 쿼리라고 하는 별도의 메뉴가 보이시는 분들은 2010 또는 2013 버전에서 추가 기능으로 설치를 하셨던 분들은 파워 쿼리라고 하는 독립적인 메뉴로 나오게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저희는 편집기 시작을 통해서 파워 쿼리의 편집기 시작을 통해서 들어가시면 되고 2016 버전 이상 버전과 오피스 365 버전은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원본 가져오기 보시면은 거기에 편집기 파워 쿼리 시작이 있습니다. 파워 쿼리 시작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들어가시면 돼요. 자, 2013 버전, 10버전 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파워 쿼리에서 편집기 시작을 통해서 들어가시면 되니까 편집기 시작을 클릭하시면 파워 쿼리가 바로 실행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그러면 빈 쿼리, 그러니까 지금 빈 쿼리도 아니고요. 파워 쿼리 편집 창만 그냥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홈 메뉴에서 상단의 오른쪽으로 끝부분으로 가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 원본이라고 하는 메뉴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새 원본에서 파일을 불러오든가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든가 폴더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든가 여러 가지 메뉴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저희는 기타 원본 가셔서 기타 원본의 맨 마지막 하단에 있는 빈 쿼리를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빈 쿼리를 가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구조의 화면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빈 쿼리에 해당되는 내용에서 보기에 가셔서 보시면 수식 입력줄에 대한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엑셀의 수식 입력 창과 거의 비슷한 형태의 수식 입력 창이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이 창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파워 쿼리의 보기 메뉴 가셔서 수식 입력줄의 설정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수식 입력창에다 저희가 코드 값을 직접 입력해서 즉 함수를 입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전 내용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파워 쿼리와 저희와의 이제 약속이죠. 문법적인 약속이죠. 어떻게 쓰면 얘는 얘를 리스트로 받아들이냐, 어떻게 쓰면은 얘는 레코드로 받아들이냐, 어떻게 쓰면 테이블로 받아들이냐, 그거에 대한 약속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규칙에 맞게끔 문법적으로 완성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리스트 먼저 보실게요. 자, 함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원래 mlanguage라고 보통 표현하지만 보통 m 펑션 함수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요.
자, 함수기 때문에 이퀄로 시작하는 건 당연한 뭐 이치겠고요. 당연한 원리고요. 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리스트부터 할 건데요. 리스트는 제가 말씀드렸죠. 필드 개념이고 열은 하나에 줄만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줄로 뭔가 이렇게 변화되는 개행에 대한 부분을 할 때는 이 요소를 뭘로 감싸냐면 물결 표시의 중괄호로 감싸게 됩니다. 즉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물결 표시의 중괄호 형태로 물결 중괄호죠. 이걸로 감싸게 돼서 우리가 한 개 이상의 리스트니까 저희는 이거 그냥 만드는 거잖아요. 1, 2, 3, 4, 5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물결 중괄호로 여셨으니까 물결 중괄호로 닫아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록에 대한 부분이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른쪽에 쿼리에서 쿼리 1에 대한 이름을 갖다가 저는 먼저 목록이라고 만들고 저는 저장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로 파워 쿼리의 메뉴에서 홈 메뉴 가셔서 홈 메뉴의 맨 마지막에서 다시 새 원본을 선택하시고요. 새 원본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기타 원본에서 전 다시 또 빈 쿼리를 하나 연 다음에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목록을 만들었으니까 자, 기본적으로 쿼리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목록이었죠. 목록에 나오는 쿼리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레코드를 만들 거니까요. 자, 여기 두 번째에서 레코드는 어떻게 만드시냐면 레코드는 어떻게 보면 리스트와 반대죠. 하나의 줄에 여러 개의 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에 대한 요소는 열 이름과 그 다음에 값으로 구성이 돼야 돼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 때는 글머리를 정의를 안 해줬어요.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목록에 대한 리스트만 이게 또 용어가 중복돼서 그 해당되는 데이터 값들만 그냥 나열했거든요. 하지만 필드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열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 레코드 같은 경우는 하나의 줄에 대한 부분에서 열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열 이름과 해당되는 값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레코드의 경우는요 칸으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칸으로 변화되는 거니까 우리가 물결 표시의 중괄호가 아니라 꺾은 중괄호로 표시하게 됩니다. 꺾은 중괄호로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열 이름 있죠. 만약에 이름 그 다음에 이름에 대한 값은 홍길동. 자, 그 다음 두 번째 필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출에 대한 필드 값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출 일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냐면 데이터가 들어가는 값은요 어떻게 써주냐면 샵 데이트 함수를 써주게 됩니다. 데이트 그 다음에 연, 월, 일을 써주시면 돼요. 2019년 12월 25일 이렇게요. 자, 그러면 세 개의 기본적인 필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 홍길동이고 매출은 100이고 매출 일자는 2019년 12월 25일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중괄호로 닫으셔야 되죠. 중괄호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중괄호로 닫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름은 홍길동, 매출은 100, 그 다음에 매출 일자는 2019년 12월 25일. 그래서 요거 하나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날짜 형태는 샵 데이터라고 하는 내부 내장 함수 비슷한 거죠. 날짜 함수예요. 특별하게 앞에 샵이 붙는다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는 요거는 레코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름을 쿼리1을 레코드라고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레코드라고 변경하면 레코드에 대한 부분도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홈 메뉴 가셔서 이제 마지막 테이블 하나 나왔죠. 새 원본 가셔서 새 원본에서 기타 원본에 쭉 마지막에 보시면 빈 쿼리에서 테이블 하나 생성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보셨던 리스트 같은 경우는 물결 중괄호로 그 다음에 컬럼 같은 경우가 레코드 같은 경우는 컬럼 베이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꺾은 중괄호 왜냐하면 저희 보시면 우리 엑셀 표에서 엑셀 표를 참조할 때 테이블명 그 다음에 꺾은 중괄호 필드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드명 열에 대한 부분은
그거에 대한 원칙에 대한 일관성을 계속 지켜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드명에 대한 부분을 표시할 때는 중괄호로 꺾은 중괄호로 표시한 거고요. 이제 다른 형태에 대한 뭐 레코드, 그러니까 행 베이스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표시할 때는 그래서 물결 중괄호로 표시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 없지만 얘네들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왜 굳이 이런 기호를 썼을까를 유추해 본다라고 하면 어떤 일관성, 보편성을 계속 추구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많거든요. 프로그램, 뭐 언어라든가 뭐 같은 제품 라인업에서의 어떤 규칙들에 대한 부분은 어떨 때는 막 중괄호를 쓰고 어떨 때는 뭐 그 물결 중괄호, 보통 이렇게는 안 만듭니다. MSN에서 만든 프로덕트이고 MS의 라인업이기 때문에 어떤 그 라인업들이 가지고 있는 일관성을 대충이 아니라 일관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시는 것보다는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를 좀 더 유추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되는 지점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어떠한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테이블 같은 경우는 앞에 리스트나 레코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값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지만 테이블은 행과 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별하게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줄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의 구분자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이제 글머리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명, 예를 들어서 이건 글머리예요. 그러니까 표에 첫 번째 나오는 글머리 있죠. 성명, 그 다음에 매출, 뭐 이런 식으로 중괄호를, 그러니까 물결 중괄호로 얘를 한번 구분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 범위 있죠. 자, 요 범위에는 데이터가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데이터의 구조가 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성명이었죠. 성명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홍길동,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요러한 성명과 매출의 이런 조합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매출 데이터가 일어나니까 100.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마감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예를 들어서 임꺽정, 그 다음에 매출은 200,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머리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그 구조에 맞는 데이터 쌍이 성명과 매출로 하나의 데이터, 두 개의 데이터. 여기는 열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 두 개니까 어떻게 돼요? 로로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독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띄운 거니까 붙였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좀 더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게 띄운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구조가 만들어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테이블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저는 얘 이름을 이제 테이블로 만들게요. 자, 그래서 테이블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애들에 대한 구성을 보시면, 자, 목록으로 만들어진 녀석과 그 다음에 레코드로 만들어진 녀석, 그 다음에 테이블로 만들어진 녀석들의 아이콘의 모양을 잘 보세요. 목록은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리스트, 목록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인 것처럼 이렇게 목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직관되게 이해될 수 있는 형태의 아이콘으로 만들어졌고요. 레코드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첫 번째 열이 기본적으로 필드명과 똑같죠. 필드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테이블의 구조가 필드가 많을 때는 기본적으로 가로로 우리가 스크롤해서 보는 것보다는 세로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는 게 훨씬 더 가독성이 높을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열에 대한 부분이 각각의 레코드, 즉 필드 명에 대한 부분을 표시하기 때문에 첫 번째 있는 열의 색깔이 틀린 거예요. 그 디테일한 의미가 다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테이블 구조는 첫 번째 글머리가 다 있기 때문에 그 글머리를 의미하는 측면에서 첫 번째 줄의 색깔이 틀리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테이블과 리스트와 레코드에 대한 형태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보시면은 아 이건 리스트고 리스트가 의미하는 건 뭐다. 목록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목록의 의미가 뭐다. 테이블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저희가 이제 이 구조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이제 첫 번째예요.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첫 번째고요. 잘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보시면 목록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제가 목록에서 예를 들어서 얘에 대한 첫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을 뽑아내고 싶다. 즉 1을 뽑아내고 싶다. 또는 6을 5를 뽑아내고 싶다. 이렇게 되면 순서가 분명히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잘 보시면요. 잘 보시면 보세요. 레코드에는 그냥 해당되는 내용만 나와 있고요. 테이블에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목록과 테이블을 잘 보시면 표시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두 번째 테이블 그쵸? 목록 잘 보시면 목록에 대한 부분에서도 1, 2, 3, 4, 5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순서에 대한 부분을 뽑아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여기서는 하나의 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놔야 되는 거는 필드에 대한 전체에 대한 리스트가 나오는 거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레코드는 하나의 줄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줄의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제가 뽑아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잘 보세요. 어떻게 뽑아내는지. 줄의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물결 표시 중괄호로 여셔서요. 제로. 이게 의미되는 게 뭐냐면 자, 리스트 1, 2, 3, 4, 5 중에서 0번째에 있는 리스트를 다오 1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에서 하나의 단일한 값으로 바뀌었잖아요. 아이콘 모양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죠. 1, 2, 3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 0부터 시작된다는 거요. 1을 넣으시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아이콘이 나온 거고요. 4를 쓰시면 마지막 다섯 번째 아이콘이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추출해내는 거죠. 그럼 레코드 같은 경우는요. 레코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코드 같은 경우는 좀 가독성이 떨어져서 자 보시면 레코드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줄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첫 번째가 리스트에서 0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결 표시에 0번째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보면은 홍길동을 가져오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 문법이 맞다라고 한다는 전제 하에서 0이니까 첫 번째니까 이름을 가져오겠구나라고 우리가 기대하겠지만은 결과를 보시면 그 결과는 안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 형식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나왔어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레코드 형식의 값을 리스트 형식으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물결 표시의 0번은 어디에서 쓰는 거다? 리스트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레코드 형식에서 쓰여지는 거에서 리스트 형식에 있는 값 추출 값을 뽑아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면 필드명이죠. 우리가 엑셀에서 필드명 할 때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표 이름, 그 다음에 필드명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걸로 했어요. 중괄호로 했어요. 그렇죠. 중괄호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필드명에 대한 부분이 뭐가 있죠? 이름이라고 하는 필드, 매출이라고 하는 필드, 매출일자죠. 그래서 매출일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매출일자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요. 자, 여기에서 제가 뽑고 싶은 거는 매출일자의 필드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날짜가 뽑아지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이름이라고 하는 필드를 뽑아낸다라고 하면 이름 필드에는 레코드는 홍길동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선택하시면 홍길동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하나의 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꺾은 중괄호에 대한 부분에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복잡한 부분이 바로 테이블이 되겠죠.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제 테이블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줄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요것도 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줄을 표시하는 물결 표시에 제로를 표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좀 틀리죠?
당연히 이건 당연히 되겠죠. 첫 번째 줄에 있는 요소만 다 가지고 와라. 첫 번째 줄에는 홍길동과 그 다음에 백이 들어갔으니까요. 그쵸? 그쵸? 영어는 상식적으로 저희가 이해되는 부분이잖아요. 첫 번째 줄에는 홍길동과 매출이 들어갔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첫 번째 줄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여기서 매출을 가져오고 싶어요. 매출을. 그러면 매출이라고 하는 열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괄호가 아니라 꺾은 중괄호. 매출이라고 하는 필드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몇 번째요? 제로 번째 하시게 되면 매출의 첫 번째인 100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100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값인 1을 선택하시면 200이 되겠죠? 자, 매출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서 성명 필드 이렇게 되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성명의 첫 번째 인격정이 되겠죠. 성명의 제로 번째 그러면 홍길동이 되겠죠. 되셨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사실은 저희가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목록이라고 하는 거, 레코드, 그 다음에 테이블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고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당연히 중요하고요. 이 해당되어 있는 리스트이냐, 그 다음에 레코드이냐, 테이블이냐에서 해당되는 항목에 대한 부분들을 뽑아내려고 할 때, 리스트를 뽑아내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파워 쿼리를 좀 더 파워풀하게 쓰시려고 하실 때는 반드시 파워 쿼리의 M 펑션을 같이 쓰셔야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어떤 내용을 이렇게 찍으면 이게 만들어지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에서 이걸 저희가 조금만 수정하면 조금 더 확실하게 다른 형태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수정하는 거에 대한 기능은 메뉴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거 구조를 잘 알고 그 구조 중에서 일부만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일부만을 변형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확장성 있게 파워 쿼리를 저희가 잘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파워 쿼리의 기능만 아시는 거는 반쪽짜리고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파워 쿼리에서의 M 펑션이라고 하는 기능에 대한 부분들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파워 쿼리의 장점이 이거잖아요. 엑셀에서 지원되지 않는 기능들, 엑셀에서 어렵게 구현되는 기능들을 쉽게 처리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파워 쿼리에서 어렵게 구현되거나 지원되지 않는 기능들에 대한 부분들을 M 펑션을 통해서 조금 더 확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예,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니까 괜히 두려워하거나 구분짓지 말자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중고급 남는 거 싫어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는 그냥 여기만 하세요. 등급을 나누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배우는 데 있어서 등급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냐에 따라서 그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해서도 안 되는 게 있다. 그런 건 다, 멍멍이 소리고요. 남 탓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럴 시간 있으시면 그냥 하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저라고 뭐 처음부터 잘했겠어요? 그쵸? 여러분들은 더 많은 것들을 이뤄내고 계시는데 왜 이런 거에 대부분 이렇게 많이 힘들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여담으로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부분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 사람들 잘 몰라요. 쓰는 사람들 잘 쓰시는데 일반적으로는 잘 많이 몰라요. 그러니까 보통 평가절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사용자들한테 이 정도만 해주면 돼요. 이런 내용들을 간혹가다 하시는 담당자들을 제가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물론 그분들도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겠지만 이 세상에서 안 되는 건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시간을 얼마만큼 투자했냐 그거 여러 가지 따지기 시작하면 이제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도 안 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하면 돼요. 될 때까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것까지
굳이 미루어서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대단한 엄청나게 뭐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무슨 뭐 철학적, 물리학적, 수학적 이런 기능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숙달 돼 있냐 안 되냐 그 차이밖에 없으니까 제발 좀 미루어 겁먹지 말고요. 단정 짓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냥 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냥 포기하시든가 안 하시든가 하실 거면 끝까지 하시든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거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실 거면 조금 더 많은 것들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업무에 다양하게 녹여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괜히 또 중간에 또 쓸데없는 소리도 흥분해가지고 잠깐 엿길로 새긴 했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요 내용 부분들 이거 머릿속으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꼭 안 해보시잖아요. 100%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 기억 안 납니다. 반드시 한번 해보시고 본인 나름대로의 정리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리스트, 레코드일 때, 테이블일 때 거기서 값을 추출하는 것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저희가 나중에 후반부에 이루어지는 모든 기능들에 대한 부분은 다 이거를 변경해서 여기다가 함수를 치거나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할 거예요. 아니면 이거 방법 말고는 없어요. 파워컬에서 이거를 대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가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걸 말씀드릴 때 이걸 뭐 랭귀지예요, 이걸 뭐 코드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지레 겁먹어요. 난 VBA도 몰라, 뭐 프로그램 한 번도 짜본 적 없어.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꼭 연습하셔야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